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기초 튼튼반 43강 진행할게요. 원래 40강으로 준비하려고 했는데 지금 오늘 43강, 44강 진행될 차례고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지금 언급 안 된 게 많아서 아마 특별 보충 강의가 다음 주에도 진행될 것 같아요. 아니, 너무 길어지면 그런데 특별 보충 강의 오늘 다 못한 거는 다음 주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지장간에 대해서 할 거예요. 예전 강의에서는 지장간을 지지 중간에 설명을 했는데 이 지장간을 배우고 나서 어디다 써먹어요? 이게 좀 되게 어려워하는 분야라서 이 기초 튼튼반의 후반부에서 이 지장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지장간, 우리가 명리학은 크게 세 가지 인자로 구분을 합니다. 천지인 해가지고 천지인, 천간, 지지, 인간. 인간에 대한 얘기가 지장간에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 하늘의 뜻, 지, 땅의 뜻, 그 다음 인간의 뜻, 그거는 지장간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동양학이나 명리학 계통에서는 이제 천지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또 이쪽 계통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뭐 천지인, 융합, 통합, 뭐 유불선, 통합,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천지인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천, 뭐 하늘의 뜻, 지, 땅의 뜻, 인, 인간의 뜻. 그래서 뭐 신을 따질 때도 뭐 하늘의 뭐 천신, 뭐 지신, 뭐 인신 이런 식으로 따지는데 명리학에서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주체로 나누게 되면은 이 천간, 지지. 그동안 저희가 기초 튼튼반 동안 계속 천간 지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지 안에 또 지장간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지라는 환경을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시공간의 환경으로 보는데 시공간의 환경으로 우린 지지를 보고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들을 그 시공간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처한 어떤 시간과 공간의 범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뭐 우물안 개구리 같은 거겠죠. 뭐 바퀴벌레가 안방 바퀴벌레, 거실 바퀴벌레, 창고 바퀴벌레 똑같은 바퀴벌레인데 살아가는 생태가 좀 다르더라. 뭐 안방 바퀴벌레는 빵 부스러기 뜯어먹고 있고 뭐 주방 바퀴벌레 비유가 좀 그렇다. 주방은 뭐 음식 쓰레기 먹고 있고 창고에서는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뭐 축축한 거 먹고 있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인 건데 이 지장간은 설명을 해보죠. 지지가 품고 있는 하늘의 기운입니다. 한자를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땅지자에 이게 수물장, 감출장, 숨길장. 그 다음에 요 천간, 요 간자를 보통은 이 방패간으로 표시가 되는데 우리 명리계에서는 그냥 이거를 그냥 천간을 나타내는 간자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기운이 땅 속에 감추어진 하늘의 기운, 그러니까 땅 속에 감추어진 천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지에 감추어진 천간의 기운이다. 이 지지라는 현실의 시공간, 시간과 공간, 현실의 시간과 공간 속에 천간의 기운이 들어있다. 우리가 간지, 천간과 지지를 한 세트로 패키지로 섞은 거를 간지라 그래요. 천간 하나, 지지 하나. 요 간지는 우리가 이거를 이제 기초 심화반에서는 이제 사주 번역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기계 번역이라는 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미리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지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시간대에서를 말하는 거고 천간은 무엇을 표방하는가 무엇을 하는가 같은 거예요. 이거를 비유하는 재밌는 말이 화장실에서 밥 먹었다 같은 거죠. 무엇을 표방했어? 밥 먹었다를 표방했어. 어떤 행동을 했어. 밥을 먹었다는 거야. 근데 지지 어디서 밥을 먹었는데 그랬더니 화장실에서 또는 주방에서 또는 식당에서 또는 공부방에서 뭐 극장에서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지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간에 갑목이 떴는데 지금 갑을 세웠어. 어디에서? 임목 위에다가 또는 신금 위에다가 또는 사오미 위에다가 또는 해자축 위에다가 갑목을 세웠어 같은 거죠. 해자축 위의 갑목은 지지의 기운보다 천간의 기운이 좀 더 앞서가고 있는 형태죠. 곧 밥 먹을 건데 벌써 밥 먹고 있는 사람 같은 거죠. 체육 시간 끝나고 밥 먹는 시간인데 지금 체육 시간에 밥 먹으려고 하는 사람.
그게 지지의 기운보다 천간의 기운이 좀 더 앞서갈 때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갑자는 뭐예요? 갑자. 해자축의 시공간에서 갑목 피우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원래 갑목은 자기 주계절이 어디예요? 인묘진. 네, 인묘진이 자기 주계절이야, 주계절. 요즘 확대하면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이게 목의 주 계절인데 그 중에서도 좁히면 좁은 범위의 갑의 주 무대는 인묘진이 인묘진. 그럼 인묘진에 써먹어야 되는 갑이 해자축에 벌써 출현을 한 거야. 이게 무슨 느낌이죠? 뭐 3월, 4월에 벌써 미니스커트 입고 여름 옷을 입고 야, 너 그러다 얼어 죽어. 안 돼. 패션 리더는 한 계절을 앞서서 옷을 입을 거야.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앞서가는 사람이죠. 지지의 환경은 겨울인데 천간에 벌써 갑을 꺼내 들었다 같은 거죠. 이번에는 반대로 어떨까요? 천간이 갑인데 지지가 사오미면 여름에 갑목을 꺼내 들었다는 거죠. 한여름에 그 봄옷을 입었다. 뭐 이런 느낌. 한여름에 봄에 할 행동을 했다. 이미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한다. 뭐죠? 주식값 이미 천장 쳤는데 주식값 이만 올라갔는데 요즘에 에코프로라고 하는 뭐 주식이 그 뭐죠? 폐전지 2차 전지 지금 주식이 지금 오늘 보니까 10만 원짜리 주식이 70만 원이 됐더군요. 그래가지고 지금 2달 반 만에 10만 원, 11만 원짜리 주식이 오늘 70 몇만 원을 찍었어요. 지금 강의 아침에 보니까. 그런데 오늘 에코프로 사는 사람. 오늘 에코프로 사는 사람. 왜? 이미 지금 과열됐는데 나 지금 시작할래.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작했다.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는 시공간의 환경을 말하는 거고 천간은 거기서 무엇을 표방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표방하는가. 자, 이게 천간하고 지지의 관계인데 근데 그 지지 안에 또 지장간이라고 하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카테고리 안에 카테고리가 들어있어요. 카테고리 안에 카테고리가 들어있다. 가령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게 보건복지부야. 보건복지부. 이게 보건복지부라는 카테고리 안에 장애인이 만약에 장애인 지원이 있다고 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뭐 코로나도 예방하고 뭐 간염병 예방도 하고 뭐 식품위생 안전도 뭐 검사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현재 장애인 지원 임무를 누가 맡고 있죠?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맡고 있어. 그러면 장애인한테 지원을 잘해줄지 안 해줄지는 누구 맘이야? 보건복지부 장관이 맘이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 지원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이제 장애인 지원이 힘들 수 있어. 이게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카테고리예요. 그러면 이게 장애인 밥줄은 누가 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지원 임무가 별도의 부서로 독립을 해서 장애인 지원부라는 게 있다고 쳐. 장애인 지원부. 그러면 장애인 지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맘이야? 장애인 지원부 장관 맘이야? 이거죠. 이게 지장간에 들어있는 개념과 별도의 지지로 독립되어 있는 개념의 차이 같은 거죠. 제가 20대 시절에 청소년 수련원에서 일할 때 그때 청소년 정책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됐는데 한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그 옛날에는 그 청소년 부서라는 게 별도로 없었고 그게 무슨 체육 청소년 아니 뭐 체육부인가 뭐 거기 하나 있어요. 옛날에는 뭐 체육부라는 게 있었어요. 체육부라는 거 안에서 청소년 정책을 담당을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체육부가 부서를 변경해가지고 체육청소년부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체육부 안에서 청소년이 있었는데 이제는 체육부와 청소년부가 동등해진 거야. 둘이 동격으로 보는 거죠. 둘이 동격으로 보는 거. 뭐 이런 형태들. 이게 지장간에 들어있느냐 별도로 독립했느냐 같은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지장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많이 비유를 드는 게 구내식당. 삼성전자 구내식당.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삼성전자 직원을 위해서 만든 거. 뭐 마음이 너그러우면 외부인도 식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삼성전자 구내식당을 문 닫게 하는 건 누구 맘이에요? 삼성전자 사장 맘. 왜? 삼성전자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 동네에 병원이 없어. 근데 병원 비슷한 거라도 찾아봤더니 무슨 학교 안에 양호실이 있어. 그곳에 가면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어. 학교 안에 양호실은 어떤 병원일까요? 학교 안에 지장간 병원이에요. 학교 안에 지장간 병원. 놀이동산 테마파크를 갔어요. 에버랜드나 또는 캐러비안 베이를 갔는데 캐러비안 베이 같은 대형 테마파크에 가면은 그 안에 응급센터 같은 양호실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지장간 병원이에요. 거기서 진료할 수 있는 건 치료를 하는데 거기서 진료 안 되는 건 간단한 응급처치를 거친 후에 큰 병원으로 보내겠죠. 자, 그러면은 이 지장간의 장점은 뭘까요? 지장간은 해당 부서의 일을 빠르게 처리한다예요. 만약에 우리 학교에 지장간 병원이 없어. 그러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 병원 가야 돼. 시간이 걸려. 근데 우리 학교에 양호실이 있어. 그러면 그냥 한 1, 2분이면 바로 양호실에 가서 간단한 처치를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양호실의 학교 안의 양호실인 즉 학교 지장간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양호실은 장점 빠르다. 단점 규모의 한계가 있다. 단점 규모의 한계가 있다. 왜? 만약에 지장간이 지지보다 더 커지면 그거를 빗댄 속담이 뭐냐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같은 거죠. 배 안에 배꼽이 달려있는데 배꼽에 한계가 있어. 배보다 더 커질 수 없다. 즉 학교 안에 지장간 병원이 있는데 그 지장간 병원은 학교보다 커지거나 같아지기 어렵다. 그렇죠? 그럼 학교 범위 안에서만 존재한다. 학생 수가 500명이라서 딱 500명을 긴급 치료하기 좋을 만한 시설만 갖추고 있다. 근데 그 지역 마을 주민들이 3만 명이다. 우리는 3만 명을 치료할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 딱 500명만 긴급한 환자만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같은 게 지장간이에요. 그래서 지장간은 빠르게 작동한다. 장점. 직할로 작동한다도 장점. 하지만 규모에 한계가 있다. 단점 같은 거예요. 이런 예는 우리의 실생활에서 무수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지장간적 해석으로 볼 수 있는 거. 가령 육군 항공대 같은 거. 밀리터리에서 한번 육군 항공대를 보죠. 육군 항공대가 뭐냐면 헬리콥터 부대예요. 헬리콥터 부대인데 얘네가 어디 소속이냐면 공군 소속이 아니고 육군에 소속된 헬리콥터 부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날아다니는 종류는 전부 공군 소속이고 땅을 기다니는 종류는 전부 육군 소속이고 바다를 돌아다니는 종류는 전부 해군 소속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 그게 메인이긴 하지만 바다에서도 가끔 육지와 접한 작전을 할 수가 있고 다음은 육지 작전을 할 때에도 가끔 공중을 이용해야 될 때가 있고 공중을 주로 이용을 하지만 가끔 육지에서 작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공군 내에는 공군 경비단 이런 데들. 공군 부대도 지켜야지. 비행기로 지키나 공군을? 공군 부대 지키는 경비단이 있어야 되고 공군 경비단 내에도 장갑차 탱크가 필요하다고. 뭐 그런 요소니까. 그러면은 이런 거죠. 육군 항공대는 육군에 소속된 공군 부대야. 그래서 보통은 헬리콥터, 가끔 어떤 데는 비행기도 갖추는 수가 있어요. 2차 대전 당시에는 공군이라는 편제가 아직 왜 2차 대전 비행기라는 게 1910년대에 처음으로 발명이 됐는데 2차 대전이 그 1940년대에 났죠. 38년도에 2차 대전이 났죠. 그래서 아직 공군이라는 편제가 날아다니는 군대라는 편제가 아직 정식으로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당시에 우리가 2차 대전 영화에서 나오는 공군은 특히 미군 영화에서 나오는 미국의 공군은 정확히 말하면 공군이 아니라 이 정식 명칭이 육군 항공대였어요. 육군에 소속된 공군이었어. 그게 이제 별도로 독립해서 공군이라고 지금은 따로 자리를 잡게 됐지만 자, 육군 항공대는 육군들이 작전을 하다가 긴급하게 보급이 필요하거나 환자를 이송해야 되거나 긴급한 곳에 뭐 핵폭탄을 좀 떨어뜨려 줘야 되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급한데 공군한테 손을 빌리려고 한다면은 공군에 전화 걸어가지고 공군 우리 좀 도와줘. 우리랑 협력 작업을 하려면 일주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우리가 승인을 거쳐서 공군 참모총장이 허가를 하면은 3일 내로 결과를 아니 지금 그딴 거 필요 없고 5분 내로 어느 지역 폭격 좀 해줘. 우리 지금 그거 안 됩니다. 우리도 바빠요. 이러면 안 돼. 그러면은 육군의 작전을 하는 책임자는 야 지금 공군한테 힘을 빌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당장 내 직할로 날아다니는 부대 어디 없냐? 야 우리 육군 항공대가 있습니다. 거기다 바로 명령 때려가지고 어느 지역에 부상병 후송하고 폭탄 터뜨려 해서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것. 이게 육군 안에 소속된 공군 육군 항공대.
해군 안에도 육군이 소속이 있어요. 해군 안에 소속된 육군 부대가 있어. 해군 안에 소속된 육군 부대. 그게 해병대입니다. 해군 소속인데 걔네는 총 들고 탱크 가지고 섬에서 싸워. 그리고 상륙작전을 해. 바다에서 해안을 지키네. 그래서 바다와 접해 있는 바닷가는 육군 부대가 지키기도 하지만 해병대가 지키는 경우들도 있어. 2차 대전 당시에 미국과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벌일 당시에 대부분 미군의 선발대는 해병대가 먼저 출동을 했고 해병대가 교두보를 확보하면 그 다음에 정식 육군 부대인 육군 부대가 후속 부대로 가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요즘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벌어졌는데 지금 러시아에서 군대를 보내는데 주로 누구를 보내고 있냐면 해군 육전대를 보내고 있어. 해군 육전대가 보통은 해안가, 섬지방에서 해군에 소속돼 있는 육군 부대들인데 걔네들을 싹싹 쓸어가지고 지금 육군 작전에 다 보내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작은 서브 카테고리라고 볼 수 있어요. 컴퓨터와 비교를 해볼까요? 컴퓨터 안에 그래픽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 30년 전에는 컴퓨터라는 애가 486 시대에는 별도의 화면을 송출해주는 부품인 그래픽 카드라는 걸 꼽아야 화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운드 카드라는 거를 꼽아야 거기서 소리가 났는데 근데 요즘 컴퓨터들은 그게 통합돼 있어요. 그래서 메인보드 안에 그래픽 카드와 사운드 카드가 내장이 돼 있습니다. 내장. 그 말이 바로 지장간으로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장점, 작동이 매우 빠르고 별도의 추가 설치 작업이 없습니다. 그냥 컴퓨터를 부팅하면은 메인보드 안에서 바로 화면도 빼주고 소리도 나게 해줘.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 저기 메인보드 작동하고 그 다음은 그래픽 카드 작동하고 그 다음에 사운드 카드. 제가 20대 때 옥소리 카드라는 걸 가지고 미디 프로그램을 돌렸었는데 진짜 답답했어서 그때는. 이제 뭐 이런 형태들 영화 한번 보려면은 뭐 허큘리스 카드라고 해가지고 흑백 그래픽 카드 막 이런 거 꽂고 그랬단 말이죠. 나이 50대 되신 분들은 알 거야 그 명칭을. 그 반에서 컴퓨터 좀 한다 하는 애들이 야 이번에 사운드 카드가 옥소리가 나왔대. 야 그 배우 이름하고 똑같아.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이제 이런 내용들. 요게 이제 지장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래픽을 전문으로 하는 컴퓨터들 즉 뭐 영상 편집 같은 걸 전문으로 하는 컴퓨터는 내장 그래픽 즉 지장간 그래픽 가지고는 용량이 딸리니까 별도의 추가 그래픽, 일명 외장 그래픽 카드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 그래픽 능력을 아주 확산시킵니다. 그래서 그 지지 안에는 직통으로 들어있는 기운들이 들어있습니다. 본 기운과 좀 다른 기운들인데 직통으로 들어있는 거야. 해군 부대 안에 육군 부대가 직할로 들어있고, 자, 은행에서 도둑이 들면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단점, 시간이 걸려. 그래서 자체 직속 경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청원경찰, 자체 경비대 같은 거죠. 가정집에서도 그런 청원경찰 세콤을 갖다가 계약을 해가지고 경찰보다 빨리 와주세요. 대신 우리 동네만, 우리 집만 좀 지켜주세요. 뭐 이런 형태들. 지장간 경찰도 다양한 형태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사법수사대 해가지고 노동부 안에 사법수사대라는 게 있어서 저 근로임금을 체불하는 사람을 전문으로 잡아가는 굳이 경찰에 신고하고 영장 발부하고 그럼 몇 달 걸리니까 바로 야, 걔 바로 체포해. 그럼 바로 노동부에 소속된 그 노동부 사법경찰이 바로 잡아갑니다. 세관에도 사법경찰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약 수사가 워낙에 힘들다 보니까 마약을 전담하는 어떤 부서에 자체 직속 경찰 수사대가 있어가지고 별도의 경찰을 부르지 않고 자기네에 있는 그 마약 수사하는 인원을 가지고 처리를 한다. 이런 것들이 자체 경찰, 지하철 방범 수사대 같은 경우도 지하철 내에서만 활동을 하는 경찰이죠. 장점, 속도가 빠르다. 그 다음에 지하철 내의 요구를 아주 잘 들어준다. 왜? 지하철 내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근데 단점, 도둑이 지하철 바깥으로 도망가면 못 잡는다. 지하철 범위 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장간의 단점은 자기 관할 범위 밖에 넘어서면은 활약을 하기 어렵다. 같은 거죠. 학교 안에 있는 병원인 양호실. 근데 그 양호 선생님은 학교 안에서 벌어진 환자는 치료를 해주지만 학교 바깥에서는 치료하지 않고 사실 그럴 여력도 없다. 이런 형태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지에는 지장간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카테고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그 지지의 활동 내에서 활동을 합니다.
지지의 활동 내에서 활동을 해. 이게 무슨 뜻이냐? 가령 어떤 사주에 관성이 없고 비겁이 많아.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북적북적 일을 하고 있는 많은 인간관계가 걸려있는 인생 프로그램인데 따로 규칙이나 어떤 검열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겁다자가 무관성이면은 이게 미션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 사람과 함께하라. 무관성이면 자율적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럼 자율적으로 여러 사람과 함께하라. 이거 말이 쉽지. 그게 되냐고. 여러 사람과 함께 하려면 효율적으로 하려면 무슨 계급 직급을 나눠가지고 대장 정해가지고 이렇게 니들 막 이게 통제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말래. 그럼 니들끼리 자율적으로 오늘 바자회를 열어라. 자율적으로 학급 청소를 해라. 뭐 이런 상황 같은 거죠. 그러면 어떤 애, 나 오늘 청소 안 해. 나 오늘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잖아.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제. 자, 근데 만약에 비겁이 많고 관성이 드러나 있지 않은데 재성이 하나 있어. 근데 재성 안에 지장간 관성이 들어있어. 그 관성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범위 안에서만? 재물 활동과 관련해서만 활동하는 경찰이에요. 취미 활동 이런 데서는 관여 안 해. 금전 활동을 할 땐 규칙이 있는 거야. 금전 소유 활동에서는 관성이 작동을 하지만 금전 소유 활동 외에서는 보통 그 관성이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게 지장간입니다. 지장간 인성이 식신 속에 들어있어. 지장간 인성. 인성은 뭔가 공부 자격 학문인데 식신이라고 하는 전문 기술 또는 베풀고 나누는 속에 들어있어. 그러면 그게 기술에 한정된 자격이야. 이 자격은 이 기술을 쓸 때만 쓸 수 있는 자격이고 다른 기술을 쓸 때는 못 쓰는 인성이야. 그 사람이 뭔가 인정받고 어떤 사람들을 이쁨 받고 인정받고자 하려면은 그 기술을 쓰면 돼. 근데 그거 바깥에서는 쓰기가 어려워. 이거 같은 게 지장간이라고 하는 어떤 지지 안에 들어있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기운입니다. 자, 지장간은 이거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무슨 글자 나오면 딱 외워야 되는 문제. 딱 3개나 2개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자, 지장간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지라는 현실의 시공간 속에 천간의 기운이 들어있다. 지장간을 통해 인간 세상의 재반사를 본다. 여기다 추가하자면 인간 세상에 숨겨진, 잠재된, 암장된 재반사를 본다. 크게 보자면 숨겨진 재반사고 가까이 가서 현미경으로 보면은 그냥 재반사고 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지지 12개의 글자에는 각각의 지장간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표로 지금 만들었어요. 임목에는 무, 병, 가, 묘목에는 간목과 을목, 진토에는 을계, 무, 사화에는 무, 경, 병, 오화에는 병기, 정, 미토에는 정을, 기, 신금에는 무임, 경, 유금에는 경금과 신금, 술토에는 신정무, 해수에는 무갑임, 자수에는 임계, 축토에는 개신기. 축토가 외우기가 제일 쉬워요. 개신기. 자, 밑에 숫자는 함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함량을 30을 기준으로 해서 30분의 7, 30분의 7, 30분의 16이라고 보면 돼요. 왜 30일입니까? 한 달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월 단위로 보는데 인월, 양력으로는 2월이죠. 보통 음력으로는 1월일 가능성이 높은데 음력이라는 애는 워낙에 좀 편차가 심하니까 옛날 한 20년 전에 명리를 배울 때는요. 이거 대부분 음력으로 보통 환산을 해서 아무 말 없이 그냥 몇 월 얘기하면 다 음력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무 말 없이 몇 월 하면 양력입니다. 다. 그래서 한 15년 전, 20년 전 배울 때는 음력, 양력이 헷갈려가지고 무슨 책을 볼 때 얘가 지금 음력 표기를 하고 있나 양력 표기를 하고 있나 봤는데 근데 요즘 현대 책들은 요즘 최근 한 10몇 년에 나온 책은 다 양력이에요. 제가 강의하는 것도 다 양력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명리를 배우신 지가 한 40년 됐는데 제가 어머니 옆에서 저기 문간방에서 서당계 강아지가 글 배우듯이 어머니한테 명리를 배울 적에도 어머니는 음력으로 배웠는데 나는 양력이 편했거든. 그래서 어머니가 몇 월에는 뭐가 있고 몇 월에는 뭐가 있다. 어머니 그게 양력이에요? 음력이에요? 내가 맨날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자, 이거 양력으로는 2월이고요. 30일 기준으로 해서 31일 아닙니까?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30일 기준으로 해서 7